안녕하십니까. 리나쌤과 시스템 사고 포개기 35번째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인과관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가 있죠. 그래서 A가 B에 영향을 미칠 때, 즉 A가 원인이고 B가 결과라고 했을 때, 이 인과관계가 이제 성립이 되죠. 이때 A가 증가하면 B도 증가하거나 또는 A가 감소할 때 B도 감소하게 되면 이제 같은 방향이죠. 이때는 이제 플러스라고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여기 부분에 표시하죠. 반대로 A가 B에 영향을 미칠 때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A가 증가할 때 B는 감소한다든지 또 반대로 A가 감소할 때 B가 증가하면 이제 반대 방향이 되는 것이죠. 표시는 이제 마이너스로 표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스템 사고에서 표기하는 표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과관계와 상관관계의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인과관계는 문제 해결 영역이고 전문가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시스템 사고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지요. 반면에 상관관계는 지혜와 통찰의 영역이고, 그리고 비전문가도 이해하기 쉽다. 그리고 가설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과관계 같은 경우 쉬운 거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운동을 많이 하면 땀이 난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의문의 여지 없이 인과관계라고 볼 수 있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제 운동을 많이 하면 몸을 많이 움직이면 땀이 나죠. 반면 상관관계 같은 경우 혈액형 예를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A형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뭐 소심하다 이런 말 쓰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 상관관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스템 사고자로서의 태도입니다. 저 자신도 학창 시절에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구분하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고요. 그런 상황인데 시스템 사고를 접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사 이거에 대해서 이 차이점에 대해서 학습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는 시스템 리더십 교육센터입니다. 그러면 이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설명할 때 먼저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시스템을 이해하는 네 가지 축에 대해서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전체 다 제가 인용한 것은 시스템 리더십 센터입니다. 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Operational Thinking, 우리말로 했을 때 작동 원리 사고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Non-linearity, 비선형성 또는 Non-linear thinking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리고 Feedback Thinking, 피드백 사고이고요. Dynamic Thinking, 다이내믹 사고입니다. 요 네 가지 축이 굉장히 시스템 사고, 시스템 다이내믹스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Operational Thinking은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인을 이해하려는 사고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은 인과관계 나오죠.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시스템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을 설명하는 데 쓰입니다. 한편 non-linearity, 비선형성은 이런 거죠. 시스템의 변화가 생각과 다르네, 직관과 다르네.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non-linearity, 비선형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feedback thinking은 인과관계가 한 바퀴 돌아온다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가
이제 B에 영향을 미치고 또 B는 C에 영향을 미치고 C는 A에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는 거 이제 이것이 피드백 띵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이내믹 띵킹은 시스템의 변화를 시간의 관점에서 주목하고요. 그래서 지연 현상, 지연 현상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지연 현상이 여기에서는 중요한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을 이해하는 네 가지 축이 있고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상관관계, 인과관계 중에서 인과관계는 바로 이 operational thinking, 작동 원리 사고와 관련이 매우 깊습니다. 그러면 시스템 다이내믹스, 시스템 사고에서 인과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오퍼레이셔널 띵킹은 인과관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탐구하는데요. 이는 실제로 작동하는 원리, 이유,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정책 결정이라든지 시스템 설계, 문제 해결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인과관계에 대해서 사실 그 중요한 대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과관계 인식의 한계점인데요. 즉, 신이 아닌 이상 어느 누구도 완벽한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알 수 있다. 예, 인과관계 완벽하게 규명한다는 것은 신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그 끊임없이 인과관계를 이제 탐구해야 되는데요. 어, 자칫 잘못해서 그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그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 어렵지요.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려는 노력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approximation, 우리말로 했을 때 이제 접근이라고 할 수 있죠. 예, approximati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과 같이 연구하는 사람들과 또는 학교에서 사는 모든 친구들과 같이 이것이 인과관계일까? 아니면 상관관계일까?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면서 보다 조금 더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접근의 방법으로 간다. 그래서 approximation이란 말을 쓰게 됩니다. 네. 그러면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시스템 사고에서 인과관계를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챗GPT에 질문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자료도 찾아보고 그랬는데요. 지금 여기 제가 계속 인용하고 있는 시스템 리더십 교육센터 정상권 목사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서 네 가지를 이제 거기 게재해 놓으셨더라고요. 이것이 가장 깔끔하게,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 같아서 역시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강조하는 이유, 의사소통의 편의성입니다. 의사소통에 편리하다는 거죠. 피드백 루프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죠. 반면 인과관계는 직관적이고 그래서 의사소통하기 쉽죠. 그러니까 A가 원인이면 B에 영향을 주어서 결과가 되네. 인과관계죠. 따라서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설명할 때, 특히 비전문가와 소통할 때는 인과관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개입 지점 식별인데요. 지뢰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스템에 개입하여 변화를 일으키려면 어디에 개입해야 할지 결정해야 되죠. 그때 인과관계를 파악하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요소를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즉 지뢰점이 어딘가라고 찾을 때 그때 이 인과관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인과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정신 모델 구축에 도움이 됩니다. 인과관계를 탐구하는 과정은 우리가 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신 모델을 명시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신념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가정이나 신념, 추측 이런 거에 대해서 어썸션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어썸션하고 어, 정신 모델하고 약간의 좀 미묘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인과관계를 탐구를 이제 계속 하게 되면 이제 자신의 정신 모델을 점검하고 또 수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드백 띵킹으로의 발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피드백 띵킹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인과 고리를 식별한 후에야 이제 피드백 루프를 발견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피드백 띵킹으로 가는 발판이라는 측면에서 인과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과관계를 강조하는 이유 네 가지 시스템 리더십 교육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의사소통에 있어서 편리하다, 개입 지점을 잘 알아낼 수가 있다. 그리고 정신 모델을 구축할 수가 있다. 필요한 경우 수정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 피드백 띵킹으로 가는 발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그 차이점, 또 인과관계가 왜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시스템 사고에서 중요한지 강조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